영남이공대학교에서 제공하는 토픽 7월, 8월 특강 시간입니다. 오늘은 토픽 특강 6주차 화요일 두 번째 시간을 함께 하고 있고요. 유형 18번째에 대해서 함께 살펴보고 있습니다. 우리 교재는요, 토픽 똑똑하게 공부하기라는 박희정의 교재로 월요일, 화요일은 저 박수영과 함께 읽기를 공부하고 있고요. 오늘은 그 마지막 날, 마지막 주차 수업이 시작되고 있습니다. 자, 앞서서 유형 18번째 48번부터 50번까지 기출문제와 그 문제의 유형에 대해서 잠시 살펴보았는데요. 지금부터는요, 이 기출문제에 대한 경향을 분석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문제는요, 고급 난이도의 문제로 총 3문제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이 문항은요, 글을 쓴 목적과 빈칸에 들어갈 내용, 밑줄 친 부분에 나타난 필자의 태도를 고르는 문제입니다. 첫 번째, 글을 쓴 목적. 왜 이 글을 썼을까요? 이 글을 쓴 이유에 대해서 알아봐야 되는 거죠. 왜 이 글을 썼어요? 이유. 왜 이 글을 썼나? 그 이유를 알아보는 것이고요. 두 번째, 빈칸에 들어갈 내용은 빈칸에 들어갈 내용, 즉 빈칸은 앞, 뒤 문장을 살펴보고 맞는 어휘를 찾는 문장이 되겠습니다. 앞뒤 문장을 잘 살펴보고 맞는 것을 클릭해야 한다라는 거죠. 3번, 밑줄 친 부분에 나타난 밑줄, 이게 밑줄이죠. 밑줄이 있는 부분에 볼 수 있는, 나타난, 볼 수 있는 필자의 태도. 필자의 태도는, 필은 글을 쓰는 사람, 연필, 글 쓴 사람의 생각을 고르는 문제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문항에는, 이 문제에는 논설문 성격, 논설문이 무엇입니까? 자신의 생각을 이야기하는 논설문입니다. 여러분들이 우리 쓰기 할 때 200에서 300자 쓰기는 설명문을 쓰는 것이고요. 여러분이 600에서 700자 쓰기 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700자 쓰기를 하는 것이 바로 여러분의 생각을 이야기하는 논설문이 됩니다. 나의 생각을 이야기하는 것이 바로 논설문입니다. 내 생각은요,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주장합니다 라는 논설문이고, 주장합니다 라고 해서 주장하는 글이라고도 합니다. 주장하는 글.
자, 이 문항에서 이렇게 논설문 주장하는 글의 성격의 텍스트가 제시가 됩니다. 그래서 내용은 주로 어떤 내용이 나오게 됩니까? 사회적, 경제적 이슈에 대해서, 사회적, 경제적 이슈에 대해서 필자, 글 쓴 사람의 생각과 의견을 피력하다, 피력하다는 주장하다, 이야기하다 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글 쓴 사람의 생각을 잘 이야기합니다. 잘 주장합니다. 이야기합니다. 이런 내용이 주를 이룬다. 대부분이다. 주는 주인공입니다. 이런 뜻 정도가 될 거예요. 그래서 주를 이룬다. 주는 주인공. 중요한 것, 이걸 주라고 합니다. 주를 이루다는 만들다 라는 뜻이 되겠네요. 그래서 주인공, 중요를 이루다, 만들게 됩니다. 할 수 있죠. 또한 글의 화제와 관련된, 화제는 글의 내용입니다. 중심된 내용, 글의 내용과 관련된 어떤 특정 분야, 과학이면 과학, 사회면 사회, 경제는 경제에 어휘가 많이 나오게 됩니다. 경제, 사회, 그래서 선생님이 지금 계속 강조하고 있습니다. 어휘 공부 진짜 많이 하셔야 돼요. 이런 어휘와 문어체, 문형, 문법이 어렵습니다. 이런 것들이 많이 나타나기 때문에 문제가 어때요? 매우 높다. 난이도가 매우 높다 라고 하고 있는데요. 나는 어렵다 라는 뜻입니다. 나는 혼란, 어렵다, 어지럽다 라는 뜻이 있고요. 이는 쉽다, 도는 몇 %입니다. 그래서 난이도가 높다 라는 표현은 어렵다, 난이도가 낮다 라는 표현은 쉽다, 이렇게 나타낼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래서 난이도가 어렵다라는 것은 매우 어렵습니다. 이렇게 되죠. 기출문제를 함께 분석을 해보면은요. 48번 문항은 글의 전체 내용을 알고 있어야 48번 문항은 글의 전체 내용을 알고 있어야 풀 수 있는 문제가 됩니다. 그래서 48번은 가장 마지막에 푸는 게 사실은 좋아요. 왜? 글의 전체 내용을 다 알고 있어야지 쓸 수 있기 때문이죠. 그래서 글의 마지막에 쓰는 게 좋고, 자, 그래서 48번 문제는요. 글의 전체 내용을 알아야지 풀 수 있는 문제입니다. 이때 글을 쓸 목적은 보통 주제문하고 깊은 관련이 있습니다.
목적은 주제문을 보면 알 수가 있다라는 거죠. 이런 주제문은 보통 어디에 있다라고 했어요? 글의 첫 번째나 아니면 글의 끝부분, 마지막 부분에 있다라고 하는 거죠. 글의 마지막 부분에 존재할 때는 보통 어떤 표현들이 함께 오게 됩니까? 따라서, 그러므로 라는 표현이 오게 됩니다. 그래서 따라서, 그러므로와 같은 문장, 부사나 당위를 나타내는 아야어야 한다 라는 표현이 많이 등장합니다. 뭐뭐 해야 해요, 해야 합니다. 이런 표현들이 등장하게 된다라는 거죠. 그리고 48번 문항의 답가지에는요, 이 글을 쓰는 목적을 설명하는 어휘들이 계속해서 뭔가 중복적으로 계속해서 반복해서 나오게 됩니다. 중복하다, 반복하다, 계속 나오게 됩니다. 자, 그래서 이렇게 기출문제는요, 답가지를 살펴보게 되면은요, 설명합니다, 알립니다 와 같은 게 가장 높은 빈도로 제시되었습니다. 가장 많이 나왔죠. 설명합니다. 아까 이야기했어요. 뭐라고 했어요? 설명하는 것은 어려운 것을 쉽게 이야기하다 라고 할 수 있겠죠. 어려운 것을 쉽게 이야기합니다 라는 것을 설명하다 라고 하고 있고요. 다음, 알리다 라는 게 있습니다. 알리다 라는 건 11번 나왔네요. 18번이나 나왔고 11번 이야기 나오는 거죠. 알리다 라는 것은 이야기하다 플러스 알게 하다. 친구가 몰라요. 친구가 몰라서 친구가 이야기해요. 그래서 이제 친구가 알아요. 알게 하게 하는 거예요. 알게 하다. 알리다라는 건 다시 쓸게요. 이야기하다 플러스 알다. 알게 하기 위해서 친구가 몰라요. 그래서 친구 내가 이야기했어요. 친구 이제 알아요. 알리다. 이 알리다가 가장 높은 빈도로 문제에 나왔습니다. 제시되었습니다. 다음, 소개하다. 친구와 친구가 몰라요. 그래서 그 사람과 사람을 소개합니다. 소개하다. 자기소개 우리 많이 하죠. 자기소개. 다음, 분석하다. 분석하다는요, 분은 나누다 라는 뜻이에요. 다른 사람에게 주다 라는 거죠. 근데 똑같이 나누어서 주는 거예요. 그래서 분해라고도 하고요. 분해하다. 큰 것을 작은 것으로 나누는 거예요. 분해하다. 분해, 분석. 그리고 석은 해석하다, 설명하다 라는 뜻이 있게 되겠네요. 그래서 분석하다는 큰 것을 작게 만들어서 그 작게 만든 것을 잘 하나하나 설명해 주는 거예요.
한국 사람의 성격을 분석해요. 한국 사람은 빨리빨리 사람도 있고요. 천천히 사람도 있고요. 그런데 빨리빨리 하는 사람들이 훨씬 많습니다. 80%입니다. 이렇게. 이런 것들이 분석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다음 제시하다라는 게 있어요. 제시하다라는 것은 시는 보여주다라는 것이고요. 그래서 여기 있는 제시하다와 밝히다, 보여주다는 같은 뜻이 되겠습니다. 뭐라고요? 제시하다, 밝히다, 보여주다. 이것은 같은 뜻입니다. 다음으로 비교하다라는 게 있어요. 비교하는 것은 A와 B를 비교합니다. 그러면 어때요? A는 잘해요, B는 못해요. 이런 것들이 나오겠죠. 그죠? 그래서 두 개 A와 B가 있을 때 A 어때요? B 어때요? 이렇게 하는 것을 비교하는 것이라고 합니다. 다음 촉구하다, 강조하다, 주장하다 라는 단어도 계속 나오고 있는데요. 촉구하다는 빨리빨리 하세요 라고 요구하는 거예요. 촉은 재촉하다, 빨리빨리 하세요. 구는 요구하다, 구는 요구하다 라는 뜻이 되겠습니다. 요구하다. 그래서 촉구하다. 강조하다는요, 강하게 이야기하다 라는 뜻이 되어서요. 강조하다, 강하게 이야기하다. 강조하다, 강하게 이야기하다 라는 뜻이 되겠습니다. 다음 주장하다 라는 것은요, 주장하는 것도 강조하는 것과 비슷한 거죠. 아까 이야기했습니다. 이 글은 어떤 글입니까? 주장하는 글입니다. 주장하는 글은 자신의 생각이 맞다고 다른 사람에게 이야기하는 글을 주장하는 글이라고 하게 됩니다. 내가 한 게 맞아요, 내 생각이 맞아요 라고 하는 게 주장하는 거가 되겠습니다. 그런 단어들이 계속해서 등장하고 있습니다. 다음 49번 문항은요. 49번 문항은 앞서 나왔던 문제와 상당히 유사한 문제가 나오게 됩니다. 어떤 문제냐면요. 빈칸에 들어갈 알맞은 내용을 찾는 문제입니다. 빈칸에 들어가는 내용을 찾는 것인데요. 대부분 보통 빈칸의 앞뒤 문장에서 정답을 찾을 수 있는 단서 힌트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런 빈칸 안에 들어갈 알맞은 것을 찾을 때는요. 앞뒤 문장을 정말 잘 살펴보아야 하겠습니다. 앞뒤 문장 안에 우리가 생각하는 정답이 들어있기 때문인데요. 그래서 앞뒤 문장을 한번 잘 살펴보고요. 마지막 50번 문제는요. 필자의 태도를 묻는 문제입니다. 글을 쓴 사람은
어떤 생각을 가지고 이 글을 쓰고 있습니까? 라고 하는데요. 보통 대부분은요, 논설문이기 때문에 논제가 뭐예요? 논은 논설문. 논설은 뭐라고요? 내 생각이 맞다고 주장하는 글을 논설문이라고 하고요. 쟤는 화제라고 합니다. 무엇을 이야기해요? 이야기하는 것. 오늘 우리는 무엇을 이야기합니까? 글에 대한 생각을 화제라고 하게 됩니다. 그래서 논제, 생각이 맞다라고 하는 것, 오늘 이야기하는 것을 화제라고 하게 되는데요. 거기에 바로 필자가 뭐예요? 글을 쓴 사람의 생각이, 관점, 보는 점, 생각하는 점이 드러나 있습니다. 들어가 있습니다. 나올 수 있습니다. 드러나 있다. 자, 그래서 필자의 관점은 여기 쓸게요. 관은 관찰하다 라고 해서 보다 라는 것이 있고요. 점은 장점, 단점이라고 해서 점은 어떤 것, 명사, 것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관점이 어떻게 드러나 있습니다. 라고 하는 건 볼 수 있다. 들다 플러스 나오다 라는 거죠. 우리가 안에서 보면 여기 들어있는 관점이 나오다. 그래서 안에 들어있는 관점이 나오게 됩니다. 그래서 여기 들어가다. 아이고. 색깔을 여기 들어가다. 색깔이 왜 이러지? 들다, 들어있다. 여기에 드는 들어있다 라는 뜻이고요. 그리고 여기에 으러나는 관점이 나오다. 그리고 나는 나와 있다. 그래서 드러나 있습니다. 이 문항 역시 답가지의 필자, 글 쓴 사람의 태도를 나타내는 어휘가 계속 반복 나오고 있다라는 것 함께 잘 보시고요. 자, 그래서 그럼 우리는 이 문제를 어떻게 풀어야 하겠습니까? 시험 전략 및 예상에 대해서 함께 읽어볼게요. 첫 번째, 무엇을 주장하는 글인지 글의 논제, 글의 이야기거리를 빨리 찾아야 합니다. 그리고 훑어 읽기를 합니다. 훑어 읽기가 뭐예요? 빨리 읽기를 합니다. 그렇게 해서 글의 전반적인 내용을 이해해야 합니다. 다음으로 48번 문항은요, 필자가 쓴 글의 목적을 묻는 문제이기 때문에요, 주제문과 정말 관련이 깊다라는 점을 알아야 돼요. 그래서 목적은 주제문, 함께 잘 파악해서 풀 수가 있게 됩니다. 자, 그래서 주제문은 대부분 결론을 드러낼 때 사용하는 따라서, 그러므로 이런 것들,
그리고 앞의 내용을 반박할 때 사용하는 하지만 그런데 같은 그런 문장 부사들이 많이 사용된다는 점을 기억해 두세요. 또는 필자의 주장을 강하게 드러나는 아야어야 한다 이러한 문형들도 등장하기도 합니다. 48번의 문항의 그 답가지에 자주 등장하는 글의 목적을 설명하는 어휘들이 참 많거든요. 이것들을 여러분들이 평소에 기출문제를 많이 읽어두고 공부하면 좋겠습니다. 49번의 경우에는요. 빈칸을 중심으로 앞칸, 뒷칸을 자세히 읽어보아야 되고요. 대부분 앞뒤 문장에 빈칸과 관련이 있는 단어가 있으니까 그 단어를 보고 문제를 풀어주면 좋겠죠? 마지막 50번 문제 같은 경우에는요. 역시 답가지에 나오는 태도 관련 어휘. 이거 정말 중요한 것 같아요. 태도 관련 어휘에 대한 이해가 필수적입니다. 그래서 태도를 나타낼 때 사용하는 그런 의미들을 정확히 이해해야 하는데요. 계속 여러분들이 이런 기출문제를 풀면서 잘 풀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두 번째 시간 여기서 마치고요. 잠시 쉬고 세 번째 시간에서 만나도록 하겠습니다.